안녕하세요. 김여배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광역시 집값 하락에 이어서 서울 아파트가 빠르게 추락 중입니다. 이미 변곡점에 도달한 상황으로 4월 선거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5번째 하락 추세인데 만일 회복하지 못한다면 2에서 5년간 대세 하락이 불을 붙을 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4차례처럼 또다시 하락 후 거품 폭등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이사 대책이 나올 때만 해도 집값 거품 상승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대사락은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세 무섭다. 대사락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 중입니다. 자, 부동산 거품 여러분들이 어디 전망해달라고 저한테 하는데 어느 지역 특별한 곳 없어요. 이제 다 지금 위험해요. 부동산 거품이 지금 이런 풍선 효과를 낳았는데 지금 불 붙었네요. 터질 일만 남았어요. 2013년 이후에 싸게 매입하신 분들, 이게 바닥이었잖아요. 이 바닥장에 싸게 매입하신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다주택자들입니다. 임대주택 사업 또는 다주택으로 갭 투자하신 분들, 외지인들이 많이 갭 투자했죠. 그리고 법인들, 상대적으로 40, 50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비교적 많이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더블 정도 버는 상태에서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자, 2021년 만약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 지경이에요. 비싸게 매입하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영끌, 패닉바잉으로 매수하는 사람들, 그 다음 무주택 갭 투자하는 분들, 현지인들 주로, 또 개인, 20, 30대 경험이 적은 초보자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해당돼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빠르게 영끌이 줄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 못해요. 자, 이처럼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들한테 폭탄 돌리게 한다는 걸 인지하시고 특히 고가 아파트나 비싼 아파트, 많이 올라간 아파트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주택 매입 조심해야 합니다. 자, 비과세. 왜 무주택자들이 조심해야 하느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있고 하지 말 게 있어요. 자, 일단 비과세가 될 거냐를 따져보세요. 본인이. 자, 비과세 되려면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거주잖아요. 주정지역으로 묶여서. 그러면 2년 이상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매입했을 때 과연 2년 그것도 실거주로 비과세가 가능할까? 확률적으로 그러면 2023년 이제 3월 달이니까 지금 현재 4월 달이니까 뭐 잔금 기준으로 2023년 거의 한 잔금 기준이니까 5월, 6월은 돼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 23년 5월, 6월까지.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1년 뛰었다. 그럼 양도세가 70%예요. 이제 6월부터 바뀌잖아요. 일괄 40%에서 이렇게 1년 만에 팔아버리면 1억 올라오면 뭡니까? 또 취득록세까지 포함시켜서 거의 뭐 사실상 80% 세금 나가는 거야. 8천만 원. 2년 이내에 팔면 60%. 거의 뭐 취득세까지 해가지고 1억 올라봤자 7천만 원 세금 나가는 거야. 비거주, 거주 안 했다. 40%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실거주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올라도 문제, 안 오르면 망하는 거고. 자, 고가 위험, 특히 비싼 아파트들은 위험합니다. 취득세 플러스 중개소용 비용, 뭐 대출이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비과세가 아리송송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은 무리하게 매입하면 안 돼요. 그다음 폭락의 위험성이 있어요. 향후 5년간, 앞으로 5년을 내다보세요. 그러면 올 1년만 볼 게 아니라 그럼 상승폭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클 가능성이 커요. 왜?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잡는 지금 10억짜리는 10억짜리가 아니야. 4억짜리가 10억으로 올라온 걸 잡는 거예요. 지금 100% 이상 폭등한 그게 지금 출발점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점수가 낮아도 하락장에는 또 청약 지금 60, 70점대 커트라인일지라도 이게 20, 30점대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청약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급매
특히 중소형 저평가 이런 것들만 매입해야 돼요. 자,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거 매수해도 안 돼요. 보세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강남에 있으니까 매입한다. 역세권이니까 매입한다.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 알았어요? 강남에 미분양 널려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 토지, 빌라, 오피스텔, 수익형,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궁해도. 차라리 무주택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무리 없는 실거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리 없이 실거주하고 중저가, 저평가, 그것도 대단지 이런 게 있다. 별로 안 뛰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야 뭐 판단할 수가 있죠. 매입을. 아무튼 비과세 안 되고 폭락 위험성이 있고 더군다나 비아파트는 위험하다. 자, 이제 집값 하락기 3대 대형 악재가 쏟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머지않았어요. 이게 먼저 다주택 매물 폭탄.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적은데 집값이 생각보다 기대치만큼 팍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락장이 돌아오면 달라져요. 보자고요. 다주택 250만, 약 250만이 갖고 있는 거 1천만 채 정도 돼요. 와, 한 800만? 800만에서 1천만. 엄청나죠? 매물. 임대주택 사업 된 것만 150만 채나 되니까 지금 상승장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요. 특히 양도세 때문에 버티죠. 뭐 3억 벌면 2억 쏟아내야 하는데 누가 팔겠어요? 그렇지만 버티는데 하락장에 그 양도세만큼 더 많이 빠져요. 자, 폭락장에는 홍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이나 임대주택 사업자들. 하우스푸어, 경매가 속출하겠죠. 두 번째는 자, 이 다주택 매물 폭탄만이 위험한 게 아니라 3기 신도시와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 약 30개 정도 되는데 이게 공급 폭탄으로 이어질 거예요. 3기 127만, 추가 83만. 물론 모두 다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200만 채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하락장에 2, 3년 후에 쏟아진다고 보세요. 미치겠죠. 하락 예상 3년 후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이미 토지 다 매입했기 때문에 이거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대세하락기의 공급 과잉인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공급 과잉이야. 지금 집값 폭락할 우려가 큽니다. 예전에 2기 신도시 때 줄 서서 잡았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매수 급강, 매물 적체. 문제는 또 매수세가 안 달라붙는다는 거고 매물이 자꾸 쌓인다는 거야. 무주택, 1주택이 서서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집값이 하락장에는요 관심이 없는 거야. 금매 경쟁, 서로 금매 경쟁하면서 막 싸게 내놓는 거예요. 지속적 하락하죠. 그래서 2에서 5년이 빠지는 거야. 서울, 소형이 먼저 회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지방 수도권은 나중에 회복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늦게 회복하는 것들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워낙 얼마 전까지 이게 뜨겁기 때문에 중대형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죠. 나홀로까지 활기치고 있죠. 다주택, 영끌, 갭투자, 폭락장에 난리 난다. 진짜로 그럴까요? 제일 위험한 게 누굴까? 이 셋 중에 다주택자입니다. 상승장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다주택자지만 하락장에 제일 위험한 것은 다주택자예요. 왜냐? 자, 상승장에 자, 현재 지금 상승장인데 이 양도 보유세 이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요.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주택에 대해서. 하락장에는요. 지금 40% 플러스 2주택 20, 3주택 30 하니까 60에서 70%의 양도세 폭탄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다주택 결국은 파산하게 되겠죠. 특히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자, 영끌 대출. 영끌 대출하는 사람들도 위험하죠. 실거주로 주로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인데 자, 상승장에 원금하고 이자 지금 폭탄. 그나마 어떻게 버틴다고 치자고. 근데 하락장에 원금 다 날려가지고 패닉에 빠질 수 있고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거 영끌 대출하게 되면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어요. 특히 그나마 월급이 많으면 어떻게 버티는데 월급이 적은 사람들이 이거 한다? 아, 위험해요. 자, 갭 투자가 위험할까요? 영끌 대출이 위험할까요? 갭 투자가 더 위험합니다. 영끌 대출은 본인이 이자 원금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갭 투자는 상승장에 비거주 양도세, 이제 올라가더라도 양도세 40% 폭탄을 내야 하고 하락장에는 원금을 탕진해버리면 패닉에 빠져요. 왜냐?
자, 전세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근데 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파산되는 거예요. 경매당하는 거고. 이 사람은 버틸 수 있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은 갭투자는 못 버텨요. 돈이 따로 있으면 모를까. 자, 이제 폭락장 대출과 갭투자 손실률을 보자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현재 부동산 10억짜리가 있다고 봅시다. 서울 평균 아파트 10억짜리. 자, 자본 4억 가지고 대출 무려 6억을 끼워가지고 뭐 신용대출이네 이것저것 해서 60%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잡았다. 하락장에 10억짜리는 6억 빠져요. 이거 한 2년만 떨어지면 빠질 가능성이 커요. 4억 손실 보는데 4억 손실 보니까 6억 대출 받았으니까 10억에서 원금 다 탕진했네요. 자본금 제로, 원금 탕진, 원금 이자 이제 이건 계속 내야 돼. 결국 만약에 자 직장이 문제가 되거나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그러면 파탄 나는 거야. 갭 투자자들 현재 부동산 시세가 10억인데 자기 돈이 4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전세 6억 끼고 갭 투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빚은 60%예요. 자, 하락 전에 부동산 시세가 이제 6억으로 떨어지면 4억 손실 받고 자기 돈이 없어요. 전세값밖에 없는 거야 6억. 근데 원금 탕진하고 만약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받아서 줘야 하는데 6억이 4억으로 줄었어요 전세가. 그럼 2억 모자라는 돈 때문에 파탄날 수 있어요. 경매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직장이 문제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갭 투자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또 대출 받는 게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대출, 주로 고가 아파트 잡았을 때 그러겠죠. 분수에 넘치는 갭 투자가 위험하다는 거고, 집값 풍기 사례 지금 11억이면 이제 고가로 알 수 있겠죠. 평균 아파트 이게 2013년 4억이 이 폭탄 막 불 올라오는 거 보세요. 11억으로 달아오른 거예요. 이게 뻥 하고 터지면 대략 한 2025년 전으로 보는데 6억으로 추락해요. 즉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시세로 추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4억이 11억까지 갔다가 6억으로. 자, 3억짜리가 이제 중가 아파트 7억이 3억짜리가 7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엄청 많이 쪘죠? 근데 얘도 뻥 하고 터지면 4억 2025년에. 그 다음에 저가라고 생각하는 이 4억 아파트가 있어요. 얘는 안 빠질 것 같아요. 2억짜리가 4억으로 뛰었을 텐데 얘가 2025년에 뻥 하고 터지면 3억으로 추락합니다. 현재 전국 판세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먼저 가장 비싼 곳인 강남 보면 하락세입니다. 상승 흐름이 꺾였고 거래 실종 상태. 아직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플러스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들 보면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울도 하락세입니다. 상승 흐름이 꺾였어요. 거래 실종 상태고 경기도 이제 그전에는 상승세였는데 보합세까지 내려왔습니다. 상승 축소도 있고 외곽만 강세예요. 다음 주 정도면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인천만 특이하게 다시 강세예요. 상승부 확대, 외곽이 강세입니다. 자, 광역시 하락세입니다. 상승 축소됐고 일부는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지방도시 하락세, 상승 축소, 지방에 이제 군소도시들 많죠. 지역별로 좀 차등인데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 빠진 곳이 지방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강남, 서울, 경기, 인천 순입니다. 부동산 하락 추세, 대사락 징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실거래가 보니까 신고가, 실거래가가 50%. 지금 만약 거래되면 5개는 신고가고 5개는 하락한 거야. 그전에는 다 신고가였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한 실거래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제일 세냐? 지금 수도권이 아직은 제일 강세야. 그 다음에 서울이고, 그 다음에 강남이고. 제일 지금 하락세가 많은 게 광역시입니다. 자, 이제 거래량도 급감한 건 다 아시죠? 7,500에서 5,744 이거 서울 기준이야. 3,568, 629. 정말 엄청나네요. 거래 급감,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금매는 증가하죠. 자, 지금 매수의 지수가 115, 100이 딱 중간인데 자, 95, 82, 78까지 떨어졌어요. 현재 서울이. 2013년 정말 폭락장에는요 한 50 밑으로 빠졌어요. 막 30도 되고 그랬어요. 아직은 50 밑으로까지는 안 빠져서 뭐 폭락장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은 줄다리기 형태입니다. 매수 우위 이 상황에서 이제 매물 적체, 금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시세가 하락세입니다. 서울 실질적으로 한국 부동산원 봤더니 0.10, 0.08, 0.07, 0.05 이거는 지금 4월 3일 현재 기준이에요. 서울 시세 하락세 이게 전국
급락세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토지 공개념 핵폭탄이 뜰까요? 이거 지금 계속 시끄러운데 토지 공개념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게 좀 세니까 반대합니다. 토지 공개념 속에 들어가는 토지거래 허가제 또는 매매거래 허가제 정도는 찬성하는데 어찌됐거나 이거 핵폭탄이 잠재해졌어요. 자, 왜 이걸 할 것 같냐 봤더니 집값이 너무 뛰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실패에 따른 부담이 있고 전세난 그다음에 LH 사태로 지금 여론이 악화된다가 민주노총이 이걸 주장하고 있네요. 솔직히 민주노총 너무 좀 급하게 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 토지 공개념 이건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부 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만약 보선에서 참패를 당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대선까지 위기감을 갖게 되면 뭔가 돌파구를 찾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돌파구를 찾겠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서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집값 하락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 자,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핵심 부분인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6대 도시 200평 허가제. 일일이 허가제 하는 거예요.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임대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이건 좀 약간 공산주의적 개념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어찌됐거나 두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가 있어요. 3년 상승분이 30에서 50% 그러면 토지 초과 이득세를 내야 돼요. 개발이익 환수제,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죠. 신도시 등 50%가 환수됩니다. 자, 근데 민주자본주의 방식을 따르면서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은 이거보다는 토지 공개념보다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실거주 의무화시키고 갭투자 못하게 하고 한시적으로만 쓰는 게 좋아요. 보통 요즘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 강남 일부 지역과 경기도 상당히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하고 있는 곳. 자, 이걸 경기도 서울 광역시로 확대시키자 이거죠. 한시적으로. 그럼 집값 떨어질 겁니다. 다주택 누진세도 필요해요. 종부세, 누진세. 세금 형평상 누진세 때려야 맞습니다. 3주택까지 딱 끊어가지고 그냥 과세할 게 아니라 갭투자 차익 환수,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실거주자들은 대우를 해줘야겠지만 갭투자들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투기한 게 맞아요. 자, 투기 세력 집값 폭등을 부추깁니다. 상당히 교활해요. 볼까요? 누가 투기 세력이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들이 많고요. 건설사들. 왜? 분양가 올려야 하니까. 이 카페도 아무래도 좀 집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단톡방도 그렇고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야 뭐 경제계 뭐 할 거 없이. 투기가 목표가 뭐냐 그러면 투기 세력의 목표는 집값 폭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집값 올리는 거야. 분양가 폭등을 주장해가지고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상승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요. 전세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요. 영끌을 강조합니다. 동학, 개미, 혁명 막 그러면서. 자, 불안도 조장합니다. 폭락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폭등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유동자금, 토지보상금은 늘어난다. 저금리고 공급은 적다. 이걸 강조하면서 집값 불안을 조장해요. 자, 대안은 또 내지를 않는다는 게 웃겨요. 그렇게 비판하면서 진짜 대안다운 대안, 아까 제가 대안 제시했잖아요. 그렇게 무대한 비판, 대안도 없이 비판. 맨날 공급 지금 넘쳐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폭락장에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이것만 계속 분양 해갖고 돈 벌어야 하니까 건설사. 무주택자들을 악용합니다. 정부를 비판합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부가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을 못 잡았고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니까 그렇지. 자, 세금 과장시켜요. 무슨 뭐 세금 폭탄입니까? 보유세, 종부세, 1인 가구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는 게 맞지만 다주택자들 세금 무슨 폭탄이에요? 양도세 폭탄은 맞아요. 양도세, 중과세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규제를 반대합니다. 규제 다 풀어주면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줄 건 풀어줘야죠. 주로 청약제도라든가 몇 가지 있어요. 무능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무능을 강조해요. 정부가 과연 무능할까요? 자, 지금 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사다리가 끊겼네요. 뚝뚝뚝 끊겼어요. 자물쇠에 채지고. 자, 이제 이게 정상적인 사다리를 놓아서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해야겠죠. 전국적으로 거래가 줄고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실거래가가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은 지금 부동산 흐름과 향후 전망,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